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집현전 동아리에서 활동 중인 3학년 임성희. 전혜원입니다. 오늘 보실 영상들은 저희 동아리가 직접 답사도 가고 편집 또한 자체 제작 영상인데요. 영상 중간중간 들어있는 퀴즈를 맞춰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성희 씨는 5.18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시나요?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더 자세하게 5.18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나요? 그럼요. 저희 집현전이 직접 답사도 가보고 해당 현장들을 본 소감들도 영상에 담겨 있어서 유익하고 알찬 시간이 될 수 있으실 겁니다. 집현전이 대신 가드립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노태우 선생님이고 여기 있는 친구들은 동아리 집현전을 함께하는 친구들인데 오늘은 국립 5.18 민주묘지에 함께 왔어요. 여러분들 대다수는 처음 듣거나 혹은 이제 와봐도 한 번 정도 이제 와본 친구들이 대다수일 건데 영상으로나마 오늘 답사를 같이 하면서 이곳의 의미를 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이곳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5.18 유적지 중에서도 가장 좀 중요한 유적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자, 정답은 이곳이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가 5.18의 연장선상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1980년에 5.18이 일어나고 그때 처음에는 묘지가 저 위에 구묘역이라고 하는데 조성이 되었어요. 정권에서는 광주가 폭동이기 때문에 그 묘역을 밀어버리려고도 하고 없애려고도 했는데 유가족들이 그걸 지켜내고 민주화 운동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해라 요구를 하고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과정에서 1997년에 이곳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같이 보면서 어떤 노력들이 이 묘지를 현재 만들어 왔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자, 이곳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묘지 앞에 저희가 나와 있어요. 이곳 광장의 왼쪽에는 5.18의 전개 과정이나 당시 상황을 볼 수 있는 전시관이 있고요. 또 오른쪽에는 유영보관소라고 해서 당시 희생자들의 초상을 영정을 모아놓고 참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굉장히 엄숙하고 또 이곳이 아주 잘 정비가 되어 있는데 이제 뒤로 가서 참배를 해보려고 해요. 자, 고르세요. 자, 한번 갑시다. 여기서부터 분념을 하고 꽃을 올려놓는 걸로 할게요. 이리 와. 하나, 둘, 셋. 그리고 자, 바로 꽃을 다시 돌아와서 지금 뒤에 보이는 이 티모탑은 굉장히 이제 높게 조형되어 있는데 중간에 보면은 알 형태의 구조물이 있어요. 이 알 형태는 여기 희생당한 분들이 깨어나라 뭐 이런 이제 생명의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고 또 알이 깨지는 것처럼 이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이런 희생들이 올바르게 좋은 사회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뒤에 이제 일묘역이 있는데 일묘역에는 이 대다수의 희생자들이 묻혀 있는 곳이에요. 이곳으로 이제 한번 가서 직접 묘지를 보도록 할게요. 카메라를 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셔져 있는데 남편을 기다리다가 이제 칼이 찔린 임산부라든지 헌혈을 하다가 나와서 총을 맞은 학생이라든지 아주 어린아이가 군인들의 총에 이제 사살당했다든지 이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당시에 고등학교 1학년이던 이 문재학이라고 하는 열사를 오늘은 이제 알아볼 건데요. 이따 이제 영상에서 인물 소개를 할 때 문재학 열사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다룰 거기 때문에 문재학 열사의 묘에 가서 간단하게 문재학 열사에게 추모를 하도록 할게요. 가보자. 자, 16살의 나이면 사실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또 꿈도 많았을 나이인데
자기 죽음을 예견하고도 총을 들고 도청으로 들어갔을 그 마음이 사실은 가늠이 안 되고 참 착잡한 것 같습니다. 5.18의 과정을 보면은 사실은 대학생이나 혹은 어른들이나 혹은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보다는 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희생을 굉장히 많이 당한 걸 볼 수 있어요. 또 경제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부유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잘 사는 사람들보다도 직업이나 집이 잘 없는 하층민들이, 소위 하층민들이 더 많이 희생당한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들이 아직 여물지 않는 그들이 꿈꿨던 민주주의란 무엇이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과연 지금은 그들이 꿈꿨던 사회가 만들어졌을까라고 이제 했을 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어떻게 보면은 여기 누워 계신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같습니다. 자, 이 문제아 도청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을 문제아 열사의 마음을 좀 생각을 하면서 묵념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집현전이 대신 가드립니다. 혜원 씨, 망월동 묘지에 직접 다녀오셨는데 어떤 곳이었는지 다시 한번 알고 싶어요. 정말 많은 장소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장소는 5.18 추모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시민들이 사용한 태극기나 시계 등 여러 가지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계엄군들이 시민들을 탄압할 때 사용한 곤봉이나 총탄, 그리고 시신을 감싸는 비닐 등 관련 유품들이 많았어서 참담했던 그 당시의 상황을 잘 느낄 수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영상에는 다 담기지는 않았지만 현재는 5.18 민주화 운동 희생자는 물론 7,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한 뒤 사망하신 분들도 많이 묻혀 계십니다. 1987년 6월 항쟁에 경찰의 최루탄에 의해 사망하신 운동가 이한열 열사님 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 국방부 여론조작 사건에 항의해 분신한 이남중 열사님 등 많은 분들이 묻혀 계신다고 합니다. 다음 영상은 망월동 묘지 답사에서 찾아뵀던 문재양 열사님의 삶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영상입니다. 죽더라도 끝까지 않겠습니다. 누군들 죽음이 두렵지 않았을까. 한사코 말리는 가족을 뒤로하고 총을 든 10대 시민군 문재학 씨는 5월 27일 그날 도청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나 생활이 어려워지자 재학이는 상업고등학교에 가겠다고 자청했다. 재학이는 3남매 중 막내였다. 애교도 많았다. 세 사람 누우면 꽉 차는 좁은 다락방에서 막내 재학이는 꼭 엄마와 아빠 사이에 품을 파고들었다. 아들의 온기는 따뜻했다. 계엄군의 상무 충정 작전이 시행되기 이틀 전인 25일 도청에서 시신을 수습하던 재학이 엄마에게 한 말이다. 재학은 전날부터 도청에서 시신을 수습하고 유족을 안내하는 일을 했다. 그러다 시위 도중 총에 맞아 사망한 초등학교 동창 양창근 군을 본 것이다. 다음 날에도 아들은 집에 오지 않았다. 김 씨는 남편과 함께 도청에 갔다. 본관에 들어서자 재학은 부르지도 않았는데 1층으로 내려왔다. 집에 가자고 사정했지만 아들은 통 말을 듣지 않았다. 그렇게 설득에 실패하고 재학이를 두고 집에 왔다. 그날 통금 시간인 오후 7시 재학은 집에 전화를 걸었다. 차가 끊겨 못 온다는 말에 김 씨는 맥이 풀렸다. 27일 새벽 3시쯤 됐을까? 도청에서 나는 총소리는 꼭 번개 같았다. 김 씨는 발망 동동 굴렀다. 그래도 학생은 항복하면 살려준다는 말을 믿고 살아있을 거란 작은 희망만은 버리지 않았다. 날이 밝기가 무섭게 김 씨는 남편과 함께 도청으로 갔다. 새벽 6시쯤 도착했는데 시민군은 아무도 없었다. 이미 물청소까지 하고 난 뒤였다. 열흘 동안 아들을 찾아다녔다. 6월 6일 재학이 학교 담임에게서 연락이 왔다. 전남일보에 사망자 명단이 실렸는데 재학이가 있다는 것이다. 계엄사 4-3, 묘지번호 104, 관번호 94. 국가는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고 시신을 망월동에 묻었다. 재학의 이야기는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에 담겼다. 친구 정대의 시신을 수습하겠다며 도청에 남은 주인공 동호가 재학이다. 5월이 되면 김 씨는 아들이 사무치게 보고 싶다. 자식 죽은 것도 서럽고 빨갱이로 낙인 찍혀 사람 대접도 못 받은 세월도 분하다. 지금은 크게 바라는 것 없다. 아들 재학의 죽음이 5.18의 역사가 잊히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80년의 광주,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광주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거나 뛰어난 사람이 아닌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그저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5.18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문재양 열사는 매일같이 도청 앞을 나가 스스로 시민군이 되어 마지막까지 전남 도청을 지키다 사망하셨습니다. 문재양 열사의 어머니이신 김길자 여사님은 아들이 살아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고 수소문을 하셨지만 결국 싸늘한 주검이 되어버린 아들과 마주하셨는데요. 문재양 열사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폭도로 매장된 아들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동분서주하시다가 자연스럽게 투사가 되어갔다고 합니다. 다음 순서는 퀴즈입니다. 영상 자막에 나와 있는 퀴즈의 답변을 리로스쿨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5.18을 직접 겪으신 저희 학교 선생님 한 분을 모셔서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인터뷰를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인터뷰에 응해주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네, 선생님으로서는 무엇보다도 80년 5.5를 몸소 겪은 데들로서 역사에 대한 책임감이랄까? 아직도 5.18을 부정하고 진실을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세력이 여전한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교과서로만 경험한 우리 학생들이 5.18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소망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그 경험을 언급하자면 선생님은 당시 작은 학내 시위와 집회 등에 빠짐없이 참여했었던 것 같아요. 5.18 직전의 상황에서 한 번은 집회 도중 무장한 경찰들이 체류탄을 난사하며 학내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책가방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다음에 이라크 시험에서 완전 망쳐을 기억합니다. 5.18 발발 직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두고두고 쉴 수 없는 그런 아픈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어요. 뭐냐면 강주 군부대에 입소해서 소위 경영직체 훈련을 하고 군사교육을 2주간 이렇게 받고 퇴소하였는데 곧바로 해결력이 떨어졌다고 해서 휴식자 마침 고향에 내려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즉시 계엄령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여기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5.18 강주 민주화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모든 언론이 통제되고 강주로 오가는 모든 교통수단이 계엄군에 의해서 완전 봉쇄되는 바람에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죠. 당시 강주에 남았던 친구들 중에는 시민군으로 참여했다가 계엄군에 붙잡혀서 상부대 영창에서 구타와 폭력에 시달린 그런 친구도 있고 도청에서 시민군으로 소식을 알리는 투사 해보를 제작하는 일을 하다가 계엄군에 붙잡혀서 가정 고초를 겪은 친구도 실제로 있어요. 그 친구들한테서는 지금도 항상 미안하다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죠. 그리고 국가 권력의 무자비한 폭력에 죽음으로 맞서한 5.18 영령들에 대해서는 늘 그 부채의식 같은 걸 지니고 살아가고 있다. 5.18 민주화 운동이 지금의 민주주의에 이바지한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5.18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현 세대는 현재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그 민주주의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저절로 얻어진 것이라는 그 안이한 인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걱정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민주주의는 민중의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5.18 민주화 운동이야말로 지금은 민주주의가 만개하는 데 있어서 그 출발점이자 종착지라고 생각합니다. 5.18을 겪었던 세대로서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무엇일까요? 네. 선생님은 우리 학생들이 5.18을 단순히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나 지식으로만 기억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꼭 이렇게 전하고 싶어요. 우리 학생들이 5.18 강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기억하고 또 자신의 삶 속에서 몸소 실천하는 그 역사의식을 지닌 학생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학교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겪으신 선생님 분들 중 국어 선생님이신 김돈수 선생님과 인터뷰를 해보았는데요. 학생들에게 열심히 수업해 주시는 선생님이 그때 상황을 직접 말씀해 주시니 5.18 민주화 운동이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5.18 민주화 운동이 지금의 민주주의가 만개하는 데에 있어 출발지이자 종착지라고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답사팀이 다녀온 영상이 나오는데요. 살아있는 역사라고 할 정도로 많은 이야기가 담겨있는 곳이니 유심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보다 5.18 현장을 실제 와서 체험해보니 더 5.18 민주화 운동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걷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그때까지 광주에서 그랬을 때 되게 걱정했었지만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보면 전일빌딩 245라고 적혀 있는데요. 245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나요? 245라는 숫자는 전일빌딩에서 발견된 당시 탄원의 개수입니다. 이처럼 전일빌딩은 5.18 당시 계엄군들이 시민군을 향해 사격을 하였다는 것을 현실감 있게 증명한 장소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아래 보이시는 퀴즈의 답변을 리로스쿨에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5.18의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룬 내용입니다.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발생 원인으로는 유신체제의 포갑정치에 눌려왔던 국민들은 1970년대 후반부터 민주화 운동에 적극 나섰으며 특히 1979년 10월 26일에 박정희 대통령이 죽은 뒤 민주화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12월 12일에 일어났던 군사반란에서 권력을 잡은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이 국민의 자유와 정치 참여에 제한을 두면서 국민이 원했던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을 저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광주에서도 노동조합과 총학생회가 결성됐고 대학생들은 계엄 해제와 민주일정 속행을 주장했습니다. 1980년 5월 17일 임시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전국 확대 선포안이 찬반 토론 없이 단 8분 만에 의결되고 동시에 전두환 신군부는 전국 92개 대학에 신속히 계엄군을 투입했습니다. 비상계엄 확대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신군부에 감춰진 실제 목표는 광주였고 특전사와 군수부대를 즉각 배치했습니다. 이날 밤 계엄 확대와 동시에 밤중 내내 전국에 검거 선풍이 몰아쳤고 전남대 총학생회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또한 도서관이나 학생회관에서 밤을 새우던 학생들은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들이닥친 공수부대에게 두들겨 맞은 뒤 모조리 연행되었습니다. 5월 18일 아침 학생들은 전남대학교 앞에 모여 시위를 했으나 무차별 진압작전이 이루어져 부상자가 속출하였습니다. 계엄군의 과잉 무력 진압은 시위를 해산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오히려 시민들을 단결시켰으며 19일 시민학생연대가 발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전에는 일시적 소강 상태였으나 오후가 되면서 분노한 학생 시민들이 군 경찰과 공방전을 벌이면서 시위는 점차 격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보도를 못하였던 MBC와 노동청, 세무서 등이 시위대에 의해 불탔고 도청과 광주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시민의 손에 장악되었으며 시민에게 몰린 공수부대는 20일 밤 11시 시위 군중을 향해 집단 발포를 감행하였습니다. (20일부터는) 도시 빈민과 노동자들도 시위에 참여하기 시작하였고 무장의 필요성을 느낀 시민들은 인근 시외 지역에서 무기들을 탈취해 시가전을 벌이면서 무력 항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5월 22일 아침부터 27일까지 광주를 장악한 시민군은 자치활동을 수행하였는데 23일 오후부터 매일 오후 2시에 민주수호 범시민궐기대회를 열어 투쟁 목표를 재확인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22일 오후 도청에서 도청 간부까지 참여하여 구성된 수습대책위원회가 광주 시민의 요구를 수렴하기보다 계엄 사령부와 협상하려는 과정에서 원상복구와 사태 회복에만 주력하려는 평가가 있습니다. 무기 회수를 둘러싸고 수습이 내부는 물론 시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크게 갈렸습니다. 일부 시민은 무기를 반납하였으며 또 다른 일부는 끝까지 싸울 것을 주장해 강원 대립을 낳았습니다. 이 민주화 운동의 결말은 좋지 못했습니다. 27일 새벽 광주 외곽도로를 봉쇄하고 탱크 등으로 무장한 2만 5천여 명의 계엄군의 대대적인 무력 진압이 감행되었습니다. 도청에 있던 시민군이 오전 5시 22분에 전원 연행됨으로써 광주 지역은 계엄군에 넘어갔고 가택 수색이 이루어져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상무대로 연행되면서 결말을 맺었습니다. 이처럼 1980년 5월부터 27일까지 광주 시민과 전라남도민이 중심이 되어 조속한 민주정부 수립,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의 퇴진 및 계엄령 철폐 등을 요구하며 전개된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입니다. 영상 내 당시 현장 사진들이 정말 많이 나왔는데요. 현장 사진을 보면서 그때 당시 참담한 현실을 조금이나마 선명하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숨 바쳐 시위를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시간은 5.18의 의의에 대해 생각해 볼 건데요. 궁금한 것이 있고 어려워서 저희 동아리 선생님을 모셔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답사도 가보고 인터뷰도 보고 전개 과정도 살펴보았는데요. 5.18 정신이 뭔지는 어려운 것 같아요.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어요. 5.18 정신이 뭔가요? 5.18의 의의라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연구자들의 이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은 5.18이라는 사건이 지나치게 신화처럼 이야기되는 게 아닌가 이런 문제 제기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굉장히 중요했고 의미 있는 사건이지만 현재 우리와는 좀 무관하기 때문에 이제 감사하고 추모하는 마음을 갖고 일상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이제 현재와는 이렇게 의미가 이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죠. 혜원이가 느끼기에는 좀 어떤가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아까 김전수 선생님 인터뷰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옛날 광주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삶으로 들어왔으면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성인은 5.18이 본인의 이제 삶으로 들어오는 느낌이 좀 들던가요? 잘 모르겠어요. 네, 그쵸. 근데 사실은 선생님도 5.18을 직접 경험해본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본 적도 없는 이런 사건을 현재의 문제로 어떻게 인식할 수 있냐 이런 의문이 좀 드는 거죠. 네, 그래서 과연 과거에 어른들이 느꼈던 일을 그대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지,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사건을 그냥 그대로 느끼고 끝나면 되는 건지 이런 고민이 좀 든다는 거예요. 맞아요.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고 과거의 중요한 사건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의무감은 들지만 그렇게 관심이 크게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5.18 시기가 되면 한번 보고 지나가는 그런 기분인 것 같아요. 사실은 성희가 느끼는 그 마음이 우리가 대부분 다 느끼는 마음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게다가 5.18 자체가 없었다 혹은 5.18이 폭도다 내지는 5.18이 북한군의 수행이다 심지어 이런 악의적인 어떤 왜곡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제 5.18이 현재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옛날에 있었던 숭고한 일로 이제 머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성희는 혹시 이런 이야기 좀 들은 적 있나요? 전일빌딩 답사에 갔을 때 봤던 것 같아요. 시위대가 먼저 경찰들을 습격했다거나 북한군이 개입했다거나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건 거짓말이죠? 자, 물론 사실이 아니죠. 근데
이렇게 5.18이들 왜곡에 좀 시달리고 또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현재적인 의미를 찾을지에 대한 이제 그런 우리 스스로의 곤란이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 영화가 하나 있어서 소개해주고 싶은데 여러분 2019년에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김군이라고 있는데 혹시 들어본 친구 있을까요? 들어만 봤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영화의 내용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하자면 김군이라는 사람을 북한에서 내려온 북한의 공작원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김군이라는 사람이 실제 광주에 있는지 인터뷰를 통해서 찾아가는 이런 이제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고편을 간단하게 보여줄 테니까 한번 보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희가 찾는 분이 이분이거든요. 이 사람은 군인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기동 타격대라든지 시민군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틀림없이 북한군이다. 광주에 왔던 북한 사람을 통틀어서 광수다. 광주 사람 나와봐라. 35년 동안 내가 저 사람이라고 나온 사람 하나 없어. 딱 보는 순간 김군인가 거기 아니요. 자네도 같이 여기서 싸워? 그때 얼굴 보고 못 봤어. 서성원에도 연락이 안 되어불고 그 사람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어. 사람 없어져 버렸다니까 다. 막 이놈이 가짜라고 한 게 내가 사람 찾아갖고 와서 내가 드러냈게 증거로. 그래서 저 김군은 찾았나요? 영화에서는 이 김군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실제로는 이제 아니었다는 결론으로 나오는데 작년에 내가 김군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인터뷰를 했던 분이 이제 계세요. 그래서 이 분도 인터뷰 영상을 한번 잠깐 보죠. 일부 극우 세력들은 1980년 광주에 투입된 북한군이라며 광수라고 부릅니다. 그중 1호 인물이자 당시 북한군의 작전 현장 지휘 군관으로 지목된 이 인물을 저희가 인터뷰했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게 우리 주변에서 함께 살아온 중년의 가장 차복환 씨였습니다. 얼마 전까지 자신이 이런 가짜뉴스에 악용되고 있는 줄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먼저 라정주 PD입니다. 취재진이 42년 만에 사진 속 실존 인물을 만났습니다. 혹시 그 다큐멘터리 김군에 나오셨던 차국환 선생님 맞으신가요? 아, 여기 요분 본인 맞으신가요? 매서운 눈매와 광대뼈, 얼굴 형태까지 그대로입니다. 친형을 만나러 잠시 광주로 내려간 1980년 2월 석 달 후 21살 청년이 시민군이 된 건 우연이었습니다. 공장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갔다가 와야지 하고는 나왔는데 막 차들 막 얘들 막 벌써 싸면서 벌써 다니는 거야. 걸어가기 그래서 에이 저 차 타고 그냥 가다가 내리지 하고는 탄 게 그게 탄 거예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영화의 결말은 어떤가요? 영화에서는 이 증인을 따라서 김군을 이제 찾아가는데 아마 광주천 아래에 있는 이제 넉마주의일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해요. 이 넉마주의라는 거는 쓰레기 주워서 이제 사는 사람이 되겠죠. 방금 본 것처럼 김군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이 영화의 결말은 잘못된 게 되었지만 다른 의미에서 이 김군이란 영화의 결말을 좀 음미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한번 할게요. 5.18 당시에 희생자 중에 가장 많은 계층은 어떤 계층이었을까요? 아무래도 대학생인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대학생일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희생자들의 한 50%가 무직자라든지 일용직 노동자라든지 이렇게 이제 가장 광주에서 하층민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50%가 이렇게 구속되거나 희생당하거나 또 부상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광주라는 거는 대학생이 문을 열고 또 시민들이 판을 키운 뒤에 결국에 마지막까지 도청을 지켰던 거는 방금 이야기했던 광주의 하층민들이었다는 거죠. 이 마지막까지 도청을 지켰던 이 광주의 이제 사람들은 어떤 민주주의를 좀 꿈꿨을까요? 태원이는 어땠을 것 같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 게 만약 민주주의라는 게 오는 날 이제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이제 하는 것처럼 추모하고 또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5.18 정신의 계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이제
단순히 우리가 투표권을 행사한다든지 대통령 욕을 한다든지 이런 자유를 누리는 것만이 민주주의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민주라는 것은 즉 국민이 주권을 갖는다는 건데 1980년에 이 토청을 마지막까지 지켰던 이런 이제 소외된 사람들이 권리를 확대해간 그런 결과가 이 민주주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권리의 과정 속에서 있는 이 사회적인 충돌을 우리 사회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또 소외된 이들에게 우리 민주주의가 얼마나 열려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성희가 이렇게 5.18 정신의 어떤 현재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례들을 찾아봤다고 하던데 좀 소개해 줄 수 있나요? 말씀을 듣고 장애인들이 저상버스 도입을 요구하면서 518번 버스를 봉쇄했던 21년도의 사건이 떠올랐어요. 당시 장애인들은 30%도 안 되는 광주의 저상버스 도입률을 비판하면서 망월동 묘지를 버스를 타고 참배할 수 없다고 하였어요.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더 보편적인 권리를 요구되어야 한다고 하면 이것도 5.18 정신의 계승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또 5.18 단체 모임에서 미얀마 군부 쿠데타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비판하면서 평화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모습이 5.18 항쟁의 정신을 더 넓게 확장시킨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장애인들이 더 많은 이동권을 누리는 거 그리고 5.18의 어떤 전쟁에 대한 폭력에 대한 비판 이런 정신들이 해외 우크라이나나 미얀마로까지 이어지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세대의 5.18 정신을 좀 고민하고 계승하는 이런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거 5.18 정신을 고민한다는 게 단순히 옛날의 일을 감사하고 추모하는 것을 넘어서는 방법들이 지금 현재 광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5월에 저희가 사는 광주 지역에서 벌어진 민주화 운동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잘 알지 못했던 5.18의 내용들을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상 중간에 나왔던 두 가지의 퀴즈들은 모두 리로스쿨에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맞추신 분들은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지편전의 임성희, 전혜연이었습니다. 망간부!